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배라고 합니다. 영화 배급 업무 20년 차 경력자고요. 영화 배급 업무 강사로도 한 6년째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는 배급이다라는 영화 산업에 관련된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배급에서 이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영화관의 영화 프로그램을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배급사가 특정한 몇몇 영화관에만 영화를 나누어 줬다라는 뜻에서 배급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유통이란 단어를 많이 쓰니까 외부에서는 배급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영화관 영업 또는 유통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원래 제일 재밌죠. 저의 이야기도 사실은 미화 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신의21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신의21 때문에 영화 산업에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듀폰다우라는 화학회사의 한국 대리점을 다녔어요. 4년 차 정도 되었을 때 홈커밍 데이에 갔는데, 거기서 저희 학번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선배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20세기 폭스의 마케팅 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라고 하면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은 백수 삼촌 같은 이미지의 사람을 늘 생각하다가, 저게 멀쩡한 선배가 영화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영화가 제작 말고도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직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의21 그 정기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구인 구직란에 마침 그때 운명처럼 시네마 서비스라는 그 제작도 하고 투자 배급도 하고 그 당시에 충무로의 아주 스타였던 강우석 감독의 회사인 그곳에서 신입사원 공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건 운명적이다. 탈락을 하더라도 영화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류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컥 됐어요. 그때 그 채용했던 부서가 배급 부서였습니다. 제가 배급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갔다기보다는 시네마 서비스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운 좋게도 그 업무가 적성에 잘 맞았던 것인지 지금까지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배급이라는 업무를 생각하면 먼저 배급사라는 회사를 떠올리죠. 배급사 중에는 CJ라든가 롯데 같은 대기업 회사도 있고, 쇼박스 또는 뉴 같이 전문 배급사도 있어요. 일단 배급사라고 하는 그 배급사 안에 당연히 배급 부서가 있죠. 그리고 배급 부서의 외에 주요 실무를 하는 부서 중에 투자 부서와 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이 세 팀이 회사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실무 부서고요. 그 중에서도 배급 부서는 영화관 영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영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부서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이 만들어지게끔 조성을 한다면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마케팅 부서에서 홍보, 광고,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고, 배급 부서에서 영화관 영업과 후속 윈도우 영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배급 부서의 업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배급 부서에 4명이 한 팀으로 일을 한다면 그 4명 중에서 가장 신입사원인 연차가 적은 직원은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영화관 매출 정산을 하게 될 거예요. 난 영업인 줄 알고 왔는데 맨날 앉아서 엑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영화관이 어떤 영화관이 돈을 잘 버는 영화관이고 어떤 영화관이 돈을 잘 못 버는 영화관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정보를 이제 바삭하게 알게 되죠. 이 업무를 2년이나 3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선배가 하는 업무로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화관 마케팅이에요. 영화관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업무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케팅의 주요 활동이 요즘엔 특히 영화관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예고편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영화관 로비, 또 퇴출로 영화관 안에서 광고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광고 매체들의 영업을 하는 부서가 또 배급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선배가 되면 이때 이제 비로소 영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번 여름 시즌의 작품은 이것인데, 이 작품은 얼마 정도의 규모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우리가 목표는 뭐고 어떤 강점이 있고 라는 것을 프로그래머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배급 부서의 부서장이 있어요. 배급 팀장님이죠. 배급 팀장님이 되기까지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급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업무가 바로 라인업인데 그 라인업 영업을 하는 게 배급팀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지금 메이저 배급사로서 대규모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얼마만한 규모의 작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회사인지, 또는 아직은 메이저 회사는 아니지만 조만간 메이저가 될 예정이고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상대 회사를 상대로 피칭을 하는 업무를 배급 부서장이 합니다. 또 회사가 투자하는 작품에 대한 어떤 발언도 많이 하고요. 또는 회사가 투자하지는 않지만 배급 업무만 맡는 업무를 또 배급 대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 작품을 가져오는 소싱하는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사원, 대리, 과장, 또 팀장님, 이렇게 4사람이 하는 업무가 사실 배급 부서의 전체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영화는 배급이다라는 책 이렇게 생겼는데, 이 책 제가 디자인이 확정이 됐을 때 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의도한 논란이 제 의도대로 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먼저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로 교육을 하실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문화 콘텐츠의 소양이 높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와 어떤 일을 하는 직무가 있으니까 한번 네가 이런 학과에 가서 직무 개발을 해봐라 라고 추천을 못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대학교로 가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조차도 영화 산업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자기가 그 많은 직무 중에 어디에 어울리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화 산업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중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무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이 실무를 누군가는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이 책을 누가 쓰면 좋을까? 2000년대 어떤 산업의 중심이 멀티플렉스였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관심 분야가 이제 극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갔는데, 두 가지를 다 실무를 했던 사람이 이 책을 써야 균형 잡힌 20년의 결과치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막 책임감을 엄청 주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제목이 논란이 일 거를 제가 예상을 했고, 그게 제 의도한 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매체로서 영화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작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산업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작만 하면 모든 게 산업적으로 해결되느냐? 아니거든요. 투자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배급도 해야 되고, 상영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작 못지않게 다른 업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산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었고, 그런 의미로 영화는 배급이다라는 제목을 지은 겁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영화는 상영 중이고 어떤 영화는 영화관 상영이 끝나고 지금 OTT로 넘어간 상태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여러 편의 영화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착착착착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외부에서 보시면은 아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반 회사와 다를 게 없구나, 영화라는 아이템을 다룰 뿐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배급 업무할 때 한 15년 넘게 이제 꾸준히 거의 일기장처럼 쓰고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출력한 게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배급 부서에서는 모두가 아마 각자의 이런 파일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년치의 라인업입니다. 이 아이는 가로는 회사이고요, 세로는 연간이에요. 그래서 1주부터 1년이 52주잖아요. 52주까지의 주차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이벤트가 있는 공휴일이라든가 시즌을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각 회사들이 어떤 영화를 개봉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결과표예요. 2019년도 1년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 노란색, 그 중에서 300만 넘은 거 오렌지, 외화 중에 300만 넘은 거 진한 파란색, 디즈니 라인만 지금 아주 시퍼렇죠? 이런
라인업 자료를 이제 만들면 어떤 회사가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풍성하고 공격적이고 큰 영화를 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메이저이고, 어떤 회사가 지금 메이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군소배급사로서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자기 작품은 내부 정보가 있고, 나머지 다른 경쟁 배급사의 작품을 어떻게 그러면 정보를 확보하느냐. 일단 배급사끼리는 통화를 아주 자주 해요. 어차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주고 상대 회사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걸 라인업 발표라고 하는데요. 제가 유물처럼 가지고 있고, 제가 부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영화 산업에서 처음 일했었던 시네마 서비스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만들었었던 라인업 북입니다. 이런 라인업 북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아마 만들 거예요. 2001년 하반기 개봉 예정작, 그래서 여름부터 그해 겨울까지의 영화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여기 조그만 스틸이 쫙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작품은 신라의 달밤. 6월 개봉작. 실제로 6월 23일 날 개봉했습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영화는 날짜를 못 외우는데 어떻게 옛날 영화는 날짜를 지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엽기적인 그녀. 여기 7월 개봉작이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8월 18일에 개봉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달밤이 너무 예상 밖의 흥행을 하는 바람에 롱런했어요. 엽기적인 그녀를 여름 한복판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 2001년도에 여름방학 시장을 한국 영화 두 편이 거의 싹쓸이 했는데 처음입니다. 늘 외화가 싹쓸이하는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연달아 두 편이 시장 전체를 주도한 건 처음이고, 아마 이게 제 생각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2001년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한국 영화가 자신 있게 우리도 여름방학에 직배사 영화를 이길 수가 있구나. 지금의 한국 영화의 시장을 형성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허준호 감독 작품의 성격상 가을에 개봉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지금의 라인업 전략이 완성되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추석에 했습니다. 추석엔 코미디인데 그래서 흥행은 크게 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이 회자가 되는 영화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외화 작품들도 했고, 그리고 킬러들의 수다, 장진 감독의 또 화제작,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의 첫 장편 상업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블록버스터가 굉장히 드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우리 회사 라인업으로 들어왔을 때 전화를 하루에 100통씩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유물과 같은 라인업 북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선배도 모를 거예요, 아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영화 산업에서 쭉 일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산업과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 사이의 이직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쉽습니다. 이직이 활발하고 그렇게 이직하는 거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내가 나의 가장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무가 뭐지? 그게 마케팅인가? 배급인가? 아니면 제작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크게 하시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면이에요.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면서 충실하게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을 관찰하면서 직무를 개발해서 이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제작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생을 걸어볼 만한 직업이라고 썼고요. 영화 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큰 만족을 느끼는데 이걸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하셔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직무를 소개하는 이제 코너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좀 더 현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저처럼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이런 직무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주 알차고 확실한 정보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여기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